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언 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 너무 바빴죠. 눈꽃을 수 없이. 솔직히 지금도 바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요새 나의 해방일지? 라는 드라마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핫하다 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보셨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작가가 되게 이제 나의 아저씨?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내용이죠. 시리즈물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나의 아저씨 알잖아요. 네, 그건 아는데 오케이. 그냥 라임이 비슷해서. 네. 나의 아저씨를 썼던 작가거든요. 박혜영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새롭게 드라마를 쓴 거여서 전 되게 시작하기 전부터 언제 시작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아저씨의 드라마의 이제 대사가 굉장히 주옥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시각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엔 어떤 식의 드라마를 만들어낼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나의 아저씨는 아이유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여기 누가 주인공이죠? 김지원님하고요. 구씨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손석구님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의 어떤 표정 연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핫하다는 어떤 드라마에 주옥 같은 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의 이 라인을 그려주는 게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첫 회에 전 좀 했었거든요. 네. 저는 첫날 드라마를 딱 보는데 대사의 단어 중에 추앙하다,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런 단어 쉽지 그쵸.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야 내가 잘못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나를 추앙해봐 라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해서는 안 돼, 추앙해. 이게 추앙하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높이 우러러서 받들어 보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경해, 나를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에너지로 나를 받들어 뭐 이런 맥락이어서 추앙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의미가 사랑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이롭고 깊으면서도 더 가득 차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정말로 주인공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난 한 번도 가득 차본 적이 없어. 나는 이 추앙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가득 참을 경험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득 차다 라는 이 단어 안에서 저는 또 이론 찾는 걸 좋아하니까 심리학의 어떤 이론 맥락 안에서 대상관계 이론 안에서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에게부터 가득 참을 경험하는 거. 처음에 태어나서는 사실 엄마와 나의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 없는 그 상황 하에서 엄마가 나를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드라마 안에 주인공들의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에서 등장인물이라든지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딸, 아들, 딸 이렇게 3남매를 돕고 3남매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로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 가부장적인 어떤 남편 밑에서 또 아내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남편 모르게 또 시어른들 모르게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그 어머니한테는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는 과정 안에서 뭐 한 2살,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이 애들을 키운다면 어떤 아이에게 충만감을 선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손석구와 같이 라인을 맞추는 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당연히 한 번도 채워짐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이 주인공이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충만함,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추앙해, 나는 너에게 추앙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쳤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첫날 이 드라마 보면서 아 이거 완전 흥행하겠는걸? 새로운 나의 아저씨가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전 좀 했죠. 작가가 대상관계 이론을 아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도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해당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딱 구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고 상상해 볼 때에는 아마도 이 구씨라고 하는 이 손석구이라는 어떤 캐릭터의 구씨라는 어떤 특정 이 등장 인물은 어렸을 때 굉장히 왜 못됐고 되게 돌콩 같고 지멋대로고 자충우돌인 그런 어떤 아이였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 강한데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완벽하게 들어줄 수 없는 아이.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마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또 연미정이라는 캐릭터는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게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세 사람 안에서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아이.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마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이게 전체 드라마의 어떤 풀 구성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4회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이러세요. 우리 이샘은 끝까지 다 완결이 돼야 이제 다시 보기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직입니다. 4회가 남았어요. 쫄려. 네. 근데 그 구씨가 생각보다 이 전체 구성 안에서 살펴보면 이 처음에는 되게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었는지 모르는 어떤 인물로 나와요. 근데 그 인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맛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자, 오늘 쌀이야TV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